매물은 쌓이는데 가격은 멀쩡합니다. 이때 대부분이 착각을 합니다. 가격이 안 떨어졌네. 아직 괜찮네. 혹은 반대로 거래가 죽었네. 이제 끝났네. 둘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대부분 거래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조건이 바뀌고 마지막에 가격이 기록은으로 찍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순서 하나만 제대로 박아두겠습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뉴스 헤드라인에 매번 휘둘립니다. 몇십억 폭락이라는 기사 보고 공포에 빠지고 같은 날 상승 둔화라는 기사 보고 안심합니다. 둘 다 뜨면 머리가 깨져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거래가 얇아진 시장에서 너무 흔한 현상입니다. 오늘의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거래가 먼저 멈춘다. 조건이 먼저 변한다. 기록이 다시 쌓인다. 가격은 마지막에 따라온다. 이제부터 이 순서를 세 장면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가격표가 잘 안 내려가는가? 두 번째, 거래는 어떻게 먼저 얼어붙는가? 세 번째, 헤드라인이 엇갈릴 때 무엇을 먼저 체크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얼음이 깨질 때 가장 먼저 바뀌는 신호도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왜 가격이 안 내려가냐? 사람들은 마트처럼 생각합니다. 안 팔리면 할인해야죠. 근데 집은 마트 물건이 아닙니다. 집은 가격을 내리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여기서 비용은 돈만이 아닙니다. 체면, 관계, 미래 계획, 갈아타기, 세금, 이 모든 게 엮입니다. 가격을 깎는 순간 사람은 손해를 확정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버팁니다. 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말은 고집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특히 가격표를 지켜주는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호가입니다. 호가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안 팔아도 되면 안 판다. 급하지 않으면 버팁니다. 실거주면 더 버팁니다. 이사 계획이 없고 현금이 급하지 않으면 굳이 가격을 깎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보는 가격은 표시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실거래가가 쌓여야 찍히는 숫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 거래가 없으면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가격은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버틴다는 말은 때로는 가격이 강하다가 아니라 가격이 찍힐 기회가 없다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거래가 먼저 죽으면 가격은 움직일 기회가 사라진다. 버틴 게 아니라 멈춘 겁니다. 두 번째 장면, 그럼 거래는 왜 먼저 죽느냐? 거래가 죽는 순간은 보통 아주 단순합니다. 두려움이 합쳐질 때입니다. 팔 사람도 두렵습니다.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 살 사람도 두렵습니다. 지금 사면 내가 고점 잡는 거 아냐? 둘 다 같은 두려움인데 방향이 다릅니다. 판매자는 지금 깎으면 손해 확정이 두렵고 매수자는 지금 들어가면 바닥 못 잡을까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한 발 물러섭니다. 그 순간부터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의는 있는데 계약이 없어요. 보긴 보는데 결정을 못 해요. 그냥 구경만 하고 가요. 여기서 시장이 한 번 더 망가집니다. 거래가 줄면 진짜 가격이 흐려집니다. 가격이 흐려지면 사람은 더 결정을 못 합니다. 결정을 못하면 거래는 더 줄어듭니다. 이게 거래 절벽의 본체입니다. 거래 절벽은 단지 거래량이 적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장이 가격을 합의할 능력을 잠깐 잃는 상태입니다. 가격 발견이 멈춥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 여기서부터는 심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구조가 거래를 더 조입니다. 바로 금리와 대출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매달 나가는 돈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집은 좋아 보이냐가 아니라 매달 감당이 되냐로 바뀝니다. 감당이 애매해지는 순간 사람은 결정을 미룹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나빠지면 돈도 느려집니다.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승인이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한마디로 돈이 느려집니다. 돈이 느려지면 거래도 느려집니다. 거래가 느려지면 불안이 커집니다. 불안이 커지면 다시 미룹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사람들은 가격보다 먼저 딱 하나를 체감합니다. 속도가 사라지는 느낌. 시장이 숨을 못 쉬는 느낌. 그게 거래 절벽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래가 먼저 멈추면서 숨이 끊깁니다. 세 번째 장면.
몇십억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동시에 상승 둔화 같은 기사도 나옵니다. 이게 내 말과 반대냐?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말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거래가 얇아질수록 뉴스에 잡히는 숫자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특정 초고가 1건입니다. 거래가 거의 없으니까 한 건이 헤드라인이 됩니다. 그 한 건이 고점 대비 크게 낮게 찍히면 몇십억 하락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지수와 평균입니다. 전체를 평균 내면 올랐지만 상승폭 둔화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은 같은 시장을 말하는데 렌즈가 다릅니다. 그리고 거래가 얇은 구간에서는 이 두 렌즈가 더 자주 충돌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한 번 더 꼬입니다. 기사에는 가격이 두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실거래가 정말로 찍힌 기록입니다. 다른 하나는 호가. 이 가격에 팔고 싶다는 희망 가격입니다. 호가가 몇 억 내렸다고 해도 실제로 거래가 안 되면 기록은 안 찍힙니다. 그럼 또 가격이 안 떨어졌다가 됩니다. 정리합니다. 거래가 얇은 시장에서는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록이 없어서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희귀한 한 건이 크게 빠져서 폭락처럼 보이기도 하고, 평균 지수는 둔화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드라인만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예언을 하지 말고 딱 4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10초 체크리스트, 뉴스를 봤을 때 바로 이걸로 분류하세요. 첫째, 이 숫자는 실거래냐, 호가냐. 둘째, 하락 기준이 직전 최고가 대비냐, 전월을 대비냐. 셋째, 그 단지와 평형에서 최근에 거래가 몇 건이냐. 넷째, 전체 지수 흐름은 상승, 둔화, 하락 중 어디냐. 이 4개가 분리되면 폭락 vs 둔화 같은 싸움은 끝납니다. 그건 서로 다른 숫자를 같은 말로 포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얼음이 깨질 때 무엇이 먼저 바뀌느냐. 대부분이 가격을 봅니다. 근데 가격은 마지막입니다. 먼저 바뀌는 건 2가지입니다. 첫째, 조건입니다. 가격을 내리기 전에 시장은 먼저 조건으로 내립니다. 혜택이 붙고 옵션이 따라오고 협상이 쉬워지고 이 정도는 맞춰줄게요 라는 말이 늘어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은 체면이고 조건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조용히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 속도입니다. 아주 작은 거래가 먼저 찍힙니다. 금매든 조건 좋은 거래든 뭐든 간에 거래가 찍히기 시작하면 기록이 쌓입니다. 기록이 쌓이면 사람들은 다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이 돌아가면 거래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후렴으로 빡습니다. 거래가 먼저 멈춘다. 조건이 먼저 변한다. 기록이 다시 쌓인다. 가격은 마지막에 따라온다. 이 순서가 보이면 가격이 안 떨어졌으니 괜찮다도 위험해지고 몇십억 빠져졌다니 끝났다도 위험해집니다. 둘 다 단편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이 패턴이 더 선명합니다. 수요 총량이 작을수록 거래가 한번 얼면 기록이 빨리 사라집니다. 기록이 사라지면 가격은 더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이런 말이 더 자주 나옵니다. 가격은 안 빠졌는데 동네는 죽었어. 번역하면 이겁니다. 가격표는 그대로인데 시장에 숨이 멈췄다. 그리고 숨이 멈추면 부동산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사, 가구, 인테리어, 가전, 학원, 상권까지 연쇄적으로 느려집니다. 거래 절벽은 부동산 뉴스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혈압이 내려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합니다. 오늘 한 문장, 부동산에서 가격이 무너지기 전에 거래가 먼저 죽는 이유는 가격을 내리는 비용이 크고 가격은 거래 뒤에 기록으로 찍히기 때문에 시장은 먼저 속도를 잃고 조건을 바꾸고 기록이 쌓인 뒤에야 가격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예언이 아니라 번역입니다. 가격이 안 떨어졌네를 거래가 없어서 기록이 덜 찍혔을 수도 있네로 번역하기. 몇십억 폭락이래를 거래가 얇아서 한 거니 시장처럼 보이는 구간일 수도 있네로 번역하기. 이렇게 번역하면 뉴스는 덜 무섭고 현실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다음 편 떡밥 하나. 거래가 얼어붙으면 사람들은 집만 봅니다. 근데 진짜로 먼저 흔들리는 건 집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현금이 막히기 시작할 때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쪽에서 압력이 먼저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현금이 막히기 시작할 때 먼저 흔들리는 곳을 다루겠습니다. 경매일 수도 있고 임대일 수도 있고 지방의 어떤 업종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 동네에서 그 신호가 이미 들리는지 그 소리를 구조로 번역해 보겠습니다.